안녕하세요. 원핀 리포트 부티풀 구독자 여러분, 김지환입니다. 나스닥 100 ETF에 적립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 최근 불안하셨죠? 스페이스X 몰아주기다, 변동성이 커져서 장기 투자에 위험하다 같은 이야기가 돌면서 적립을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나스닥 100 편입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정말 위험한 건지, 그리고 기존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분석해서 이 논란을 종결해 드리겠습니다. 원픽 리포트. 먼저 뭐가 바뀌었는지부터 정확히 볼게요. 핵심은 패스트 엔트리라는 새로운 제도예요. 기존에는 신규 상장 기업이 나스닥 100에 편입되려면 상장 후 약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가총액이 상위 약 40위 안에 들 정도로 거대하면 상장 후 약 15거래일 만에 신속 편입시키는 구조로 바뀐 거예요. 스페이스X가 6월 12일에 상장하면 약 3주 뒤인 7월 초에 나스닥 100에 자동 편입될 수 있다는 뜻이죠. 스페이스X 특혜 논란부터 짚어야 합니다. 스페이스X를 계기로 룰이 바뀐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건 특정 기업 하나를 몰아주려는 게 아닙니다. 올해와 내년에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초대형 혁신 기업들의 상장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 기업들의 시총이 수천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에 달하는데 기존 룰로는 약 6개월 이상 지수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나스닥 100과 실제 시장 흐름 사이에 큰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 기술주의 대표 지수인 나스닥 100이 시대적 대어들을 제때 담아내지 못하면 지수의 경쟁력과 라이센스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생기죠. 패스트 엔트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기존에는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 연 1회였지만 이번 개정과 함께 연 4회로 확대된 것도 중요한 변화예요. 매년 12월에만 종목을 교체했던 구조에서 분기마다 교체할 수 있게 되면서 지수가 시장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기업을 약 3개월마다 교체할 수 있어서 부실 종목이 지수에 약 1년간 묶여있던 비효율도 해소된 거예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이 변화의 필요성이 더 선명해져요. 메타가 2012년 상장했을 때 나스닥 100에 편입되기까지 약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메타 주가는 약 100% 이상 올랐는데 나스닥 100 투자자들은 이 상승을 전혀 누리지 못했죠. 지금은 스페이스X,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의 시총이 메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편입 지연의 괴리도 훨씬 커질 수밖에 없어요. 패스트 엔트리가 없다면 나스닥 100은 미국 기술 혁신의 대표 지수라는 타이틀을 S&P 500이나 다른 성장주 ETF에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편입되면 나스닥 100 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지도 중요해요. 시총 약 2조 달러 기준으로 나스닥 100 전체 시총의 약 3%에서 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약 10% 이상 비중에 비하면 크지 않지만 상장 초기에 변동성이 약 30%에서 50%에 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전체의 약 1%에서 2.5%의 추가 흔들림을 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려도 분명히 존재해요. 첫째, 락업 해제 물량이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장 약 6개월 이후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된 뒤에 지수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락업이 풀리기 전인 상장 약 15거래일 후에 편입되기 때문에 약 3개월에서 6개월 뒤 기관 물량이 쏟아질 때 나스닥 100 투자자들이 그 하락을 고스란히 맞을 수 있는 구조이죠. 스페이스X의 경우 내부자 보유 지분이 전체의 약 40%에서 50%에 달하기 때문에 이 물량이 풀리면 일시적으로 상당한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시총 약 2조 달러의 약 40%면 약 8천억 달러 규모의 잠재적 매도 물량인데 이 중 실제로 매도되는 비율이 약 10%만 돼도 약 800억 달러의 매도 압력이에요.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스페이스X 주가가 약 10%에서 20% 급락할 수 있고 나스닥 100에서의 비중 약 3%에서 5%에 적용하면 지수 전체의 약 0.3%에서 1%의 하방 충격이 가해지는 구조이죠. 문제는 이게 스페이스X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픈 AI 시총 약 3천억 달러, 엔트로픽 시총 약 1천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이 줄줄이 패스트 엔트리로 들어오면 매번 락업 해제 시마다 나스닥 100 투자자들이 일시적 하방 충격에 노출됩니다. 연간 약 2번에서 3번 이런 이벤트가 반복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과거 IPO 기업들의 장기 주가를 보면 락업 해제 이후 단기 급락을 겪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은 결국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메타도 상장 후 약 마이너스 50% 폭락했지만
상승했지만 약 10년 뒤에는 상장가 대비 약 1200% 이상 올랐잖아요. 둘째, 지수 전체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100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엄청난 현금을 벌어들이는 빅테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기업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고 스페이스X나 오픈AI처럼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실적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초대형 신생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면 지수 전체의 흔들림이 커질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하면 반에서 성적이 안정적인 모범생 비중이 줄고 천재적이지만 성적이 들쑥날쑥한 학생이 추가되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적립식 투자를 멈춰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멈출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룰 변경은 나스닥 100의 정체성이 되살아난 긍정적인 변화예요. 룰 변경 전에 나스닥 100은 그저 다른 대형 성장주 ETF와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빠르고 선제적으로 미국의 초대형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는 본연의 매력이 더 커졌어요.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적립식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적립하면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고 반등 시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의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변동성이 커질수록 적립식의 강점이 빛나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매달 약 50만원씩 나스닥 100 ETF를 적립하는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변동성이 낮아서 주가가 매달 약 1%씩 꾸준히 오르면 1년 뒤 수익률은 약 12%예요. 하지만 변동성이 커져서 약 플러스 10%,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6%로 출렁이면서 같은 약 12%가 오르면 적립식 투자자는 하락 구간에서 더 많은 수량을 사모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약 14%에서 15%로 올라갑니다. 변동성이 적립식의 친구인 이유가 바로 이 구조에 있어요. 다만 적립금액이 크고 이미 누적된 자산이 많은 투자자에게는 변동성 확대가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약 1억 원이 누적된 상태에서 약 마이너스 20% 하락이면 약 마이너스 2천만 원인데 이걸 버텨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한국 투자자에게는 달러 보험 효과도 있어요. 나스닥 100 ETF 중 환노출형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국 증시가 하락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 기준 손실을 줄여주는 방어막이 작동합니다. 2008년 미국 주식이 약 50% 폭락했을 때 환율이 약 34% 급등하면서 원화 기준 손실이 약 마이너스 16%에 그쳤던 사례가 있잖아요. 투자 전략을 성향별로 정리해 볼게요. 미국의 혁신 성장을 함께 누리고 싶은 기존 투자자라면 이런 노이즈에 신경 쓰지 말고 꾸준히 모아가면 됩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ISA에서 적립하면 수익 약 200만원까지 비과세에 초과분 약 9.9%만 과세되죠. 상장 초기 기업들의 변동성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나스닥 100 대신 안정적인 미국 대형 성장주 ETF로 갈아타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에요. 미국의 SCHG나 VUG 같은 대형 성장주 ETF는 나스닥 100과 구성이 약 70% 이상 겹치지만 패스트 엔트리 룰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상장 초기 기업의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타이거 미국 S&P 500이 나스닥 100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장기 수익률이 우수한 대안이 되죠. 나스닥 100과 S&P 500을 약 50대 50으로 섞어서 변동성을 줄이는 전략도 효과적이에요. 나스닥 100의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약 14%이고 S&P 500이 약 10%인데 약 50대 50으로 섞으면 약 12%의 수익률에 변동성은 나스닥 단독 대비 약 20% 이상 줄어드는 구조이죠.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연간 약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리스크도 짚어야 합니다. 나스닥 100은 2000년에 약 78%, 2022년에 약 33% 하락한 전례가 있고 패스트 엔트리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락업 해제 이벤트가 연 약 2에서 3회 반복되면서 단기 급락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에요. 어떤 투자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하죠. 원픽 리포트. 정리해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의 패스트 엔트리는 스페이스X 특혜가 아니라
초대형 혁신기업을 선제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합리적인 룰 변경이에요. 과거 수익률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커지는 건 적립식 투자자에게 오히려 기회이고, 혁신기업이 빠르게 편입되는 나스닥 100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갖게 됐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립식을 멈추는 순간 복미는 작동을 멈추고 노이즈에 흔들리는 투자자는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